무상심심미묘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견 득수리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이 하는 참회 의식을 같이 합니다. 앞에 있는 참회 의식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간진죄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설생중죄 금일참회 투도중죄 금일참회 삼중죄 금일참회 암어중죄 금일참회 기어중죄 금일참회 양설중죄 금일참회 합구중죄 금일참회 참회중죄 금일참회 진해중죄 금일참회 치암중죄 금일참회 백급 동안 쌓인지 한 생각에 없으리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의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리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회리는 옴살가 못자 오지사다야 사파 옴살가 오지사다야 사파 옴살가 못자 오지사다야 사파. 감사합니다. 편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지구에 나타나서 이렇게 발붙이고 산 것이 약 700만 년 정도 된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700만 년이나 800만 년의 기나긴 세월 끝에 오늘의 내가 있고 우리가 있다, 그런 뜻이 되고, 이렇게 기나긴 세월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자식은 아비를 알고 후손은 조상을 알아서 거기서 진일보한 생명 대행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102주년을 맞이하는 3.1 만세, 독립만세 운동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어떤 경우에 말의 함정에 빠져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 배달결에는 기원전 2333년 단군께서 나라를 일으키시니까 그 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합치면은 약 5천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그 5천년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고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미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를 아는데 한 200년 내지 300년 역사만 알면은 후손으로서의 도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만년의 기나긴 역사 속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5천년 조상들의 후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텅 빈 사람들은,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후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사라지는 곳은 물질뿐입니다. 물질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올바른 정신이야말로 바로 조상을 알고 5천년을 알고 역사를 알고 문화를 알고 내 자신을 알고 우리들의 후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자취를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자식은 아비를 아는 겁니다. 아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비가 밥 먹을 때나 서로 얼굴을 대하고 앉아있을 때나 차를 마실 때나 가문의 어른을 존장을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역사에 이 나라를 지켜온 조상들을 설명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역사적인 사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자식에게 정신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민족의 혼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연도는 정확하게 몰라도 혼이 있으면은 괜찮습니다. 책을 보면 되고 스마트폰을 찍어서 보면은 연도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이 없으면은 아무리 스마트폰에 많은 정보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오늘의 나는 누구인가? 반만년 역사 속에 오늘의 나는 누구인가? 자, 우리가 뭐 거의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만은 단군 조선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위만 조선도 있고 또 삼만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삼국 시대도 있었고 또 남북국 시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후삼국 시대도 있었고 고려와 조선 이렇게 이제 쭉 시대가 그때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제 단군 조선 또 위만 조선 또 그거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 근세 조선 이렇게 이제 말을 해왔는데 지금은 김일성이 만든 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4개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군 조선이나 그런 때는 그
나라의, 이 한반도라고 하는 나라의 그 권리가,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은 군장에게 있었고, 또 조선에는 왕에게 있었고, 또 지금 김일성 조선에는 독재자에게 그 주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독재자가 아니고 왕이 아니고 힘센 군장이 아닌 국민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런 이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통칭 배달결에 한 형제, 한 핏줄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만은 뭐 말은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인류라고 하는 보다 보편타당한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나의 모습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것을 배워서 우리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내용을 가지고 형제가 되어야 된다. 형제가 되어야 되는 때에 왔다. 핏줄, 그것만 가지고 형제라고 하기는 너무너무 부족하다. 부족한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태어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금생에 살면서 남에게 이제 도움을 받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은혜를 입게 되면은 그 은혜는 이제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럼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죽으면 그만이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불교는 그게 그런 것이 어떤 피할 틈이 없어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또 갚아야 돼요. 그래서 가족으로 태어나는 거, 뭐 부부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되고 이렇게 이제 한 테두리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갚기 위해서 태어난다. 또 하나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태어난다. 은혜를 갚는 것도 가족으로 태어나면은 은혜를 아주 확실하게 잘 갚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부부로 태어난다라고 하면은 서로가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돈 받고 하는 겁니까? 아주 그런 걸 떠나가지고 양질의 봉사를 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갚는 데 있어가지고 부부만큼 그런 좋은 것도 없어요. 그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저보다가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러느냐? 원수를 갚는데도 부부만한 게 없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어떤 그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르고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뭐 친구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뭐 이러면은 피하면 그만이고 안 보면 그만인데 부부는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뭐 좀 더 자유스러워졌다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사이에 아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협력 관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여기저기 또 새로운 관계를 맺고 새로운 어떤 그런 협력을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참고 버티고 살아간다. 이제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원수를 갚는 것도 아주 확실하게 갚는 거예요. 그러면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효도하려고 저 은혜를 갚으려고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
원수 갚으려고 태어난 자식도 있지 않겠어요? 말도 안 듣고 사고나 뻥뻥 쳐대고 아버지 속이나 썩이고 그렇게 하면은 말로는 난 너하고 인연을 끊는다라고 하지만 인연을 끊는다라고 해서 끊어집니까? 인연을 끊는다라고 해가지고 아비의 DNA가 자식 몸속에 꽉 들어있는데 그게 다 딱 소멸이 되고 청소가 돼요? 인연을 끊는다고 끊어집니까? 물론 안 만날 수도 있고 또 유산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만날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는 불편해요. 아주 불편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좀 살면서 철학자가 아니고 도를 깊이 닦지 않아도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뭘 느끼느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런 삶 속에서 정말 이런 잘 살아야 된다. 자, 참고 살아야 된다. 또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된다. 뉘우쳐야 된다.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끼리 살면서도 말을 안 하고 말을 하루 이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부인이 정신병을, 우울증을 이렇게 걸려가지고 정말 폐인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왜 그러냐면은 얼마든지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사과를 안 하니까 속이 좁으니까 꽁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잘난 척 하니까 내가 잘났다 이거죠. 왜 이렇게 못난 네가 사과를 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동생이 뭘 까불대다가 좀 잘못해가지고 형한테 이제 큰 자폐를 끼쳤어요.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은 길이 생깁니다. 일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진심으로 사과를 안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진심으로 사과를 안 하면은 형제간에서 원수가 되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원수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원수가 되는 예는 드물어요.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는데 서로 전쟁을 하면 그것도 원수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생활상의 어떤 원수 같은 원수는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가 돼요. 그런데 원수가 안 되는 길이 사과하면은 그 원수가 안 되는데 사과를 안 하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같은 필줄 동족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한반도 안에 북쪽에는 김일성 조선이 살고 있고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그 김일성 조선이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6.25 남침 한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벌어졌을 때 만 3년을 싸웠는데 거기에서 희생된 우리 결의와 여러 외국 사람들까지 합쳐가지고 300만 명 이상이 희생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나라 같으면은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 배상금을 받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됩니다. 거의 김일성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멸망 직전에 이르길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같은 결에 같은 동포다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그 전쟁 배상금을 받지 않더라도 잘못했습니다라는 사과는 받아야죠.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사과는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받지 않고 그 같은 동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잘 지내야 된다. 그거는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은 같은 형제 간에도 잘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판가름이 나면은 동생이 잘못해서 형님한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 형제 애가 복구가 되거든요. 그건 사과를 안 하면은 죽을 때까지 서로 왕래를 안 하고 얼굴을 안 보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나 봐요.
국가도 마찬가지. 북한은 아니지만 이 남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결이라고 했을 때 그 동생이 잘못했다. 그럼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도 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잘해준다. 그러면 애 버리면 나쁘게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되는 길이에요.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북한이나 남한이나 모두를 위해서 정말 해야 될 일은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된다. 사과를 받지 않고 북한을 간다든지 북한을 뭘 준다든지 통일을 운운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면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불교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바로 3.1 국경절이기 때문입니다. 3.1 국경절, 대한민국 사람들은 주권이 왕에게 있는 게 아니라 독재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모두의 나라예요. 모두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바르게 생각을 해서 주인으로서는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나요. 그게 눈에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각양각색으로 무슨 공돈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비주로는 소도 잡는다는 그런 말이 있다시피 공돈 누가 주는 사람이 최고다. 안 줘서 못 받지 주는 걸 왜 안 받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돈만 받아요? 세상엔 법칙이 있어요. 받으면 줘야 돼요. 그럼 주인이 뭘 줍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 무기가 뭡니까? 주권을 주는 거죠.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표 아닙니까? 표. 그래 돈 받고 표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 정신 나간 주인이에요. 잘못된 주인이거든요. 대선사께서는 반야바라밀다에 의한 구국구세, 그 반야바라밀다를 풀면은 대각행원입니다. 대각행원. 물론 그런 것도 이제 말 이전에 그런 말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이치지만도 우리가 진진 말을 하다 보니까 대각이라는 말도 하고 행원이라고 하는 말도 하고 그걸 한꺼번에 반야바라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야바라밀다가 뭐냐? 구국구세예요. 구국구세. 대각행원 구국구세.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한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큰 스님들이 많이 이렇게 계시고 또 왔다가 가시고 그래 했지만 구국구세라고 하는 발언문을 직접 쓴 분은 계산조사 한 분입니다. 유일한 분입니다. 구국구세 발언문을 우리에게 남기셨고 그 구국구세가 바로 반야바라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도량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어떤 그런 곳이다, 장소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 불자들이 바로 깨달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구국구세의 어떤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은 깨달음, 아주 교양과 인격과 학식을 지닌 건강한 시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또 불교의 참된 불자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배워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신이 올바라야 된다. 혼이 정신이 똑바로 bek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신이 똑바로 bek인다라고 하는 것은 배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정신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배워도 국민학교 문턱 앞에도 못 간 사람들도 아주 정직하고 정말 양심껏 살아가는 그런 어진 그런 생명들이 도처에 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혼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간다, 올바른 정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학식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이 국민은 그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돼요. 그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모두가 다 총이나 칼을 들고 군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간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뭐냐? 자유민주주의예요. 또 하나의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자유시장경제예요. 이 두 바퀴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휴지를 사더라도 휴지가 아주 풍부합니다. 더 싼 것도 있고 더 많은 것도 있고 값은 저렴한데도 더 좋은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시장경제예요. 그래서 생활 필수품이 있어가지고 부족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아유 이렇게 싼 게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군요. 그게 시장경제의 혜택이에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뭐 무슨 직업을 하든 아니면 좀 놀든 아니면 무슨 뭐 해외여행을 가든 그게 다 자기 어떤 그런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삶의 질서는 삶의 방식은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은 이 대한민국은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불교는 어떤 입장이냐? 불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인과가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잘 살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또 그만큼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살아야 돼요. 그것이 대단히 공정한 거예요. 만약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이 잘 산다. 그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노는 것도 일하는 것도 또 무엇을 하고 사는 것도 모두가 다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런 역량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잖아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우리가 또 부자가 됐어요. 그래 그 부자들이 절에 와서 설법을 딱 들어보니까 부처님께서 베풀어라. 돈을 어디서 벌었느냐? 시장에 가서 벌었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은 사람들 속에서 돈을 번 거예요. 돈이 온 것은 바로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쓸 만큼 쓰고 또 할 만큼 하고 다시 돈을 돌려줘야죠. 그게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보시예요. 그게 베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의 빌 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왜 버느냐 누가 이렇게 물었더니만 우리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돈을 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은 자기 아내를 시켜가지고 이 돈 그 남에게 베푸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남편은 벌고 아내는 쓰는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쓰거든요. 굉장히 발달한 그런 어떤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질서를 딱 잡아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지 몰라요. 힘 있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힘 없는 나라는 정말 종노릇만 하는 그런 불쌍한 혼돈의 세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런 이제 제 얘기 속에서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채워주시고 오늘 이제 또 조사 전에 추모 제례를 올리고 또 시식을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설법을 이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부족한 것은 우리 스스로 각자 충실하게 생각해 본다. 자, 가정이 가족을 보호하듯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정치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전두환 씨가 그 아들들이 외출을 했다가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 정장을 하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들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정량을 하고 응접실에서 앉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잡지에서 내가 한번 슬쩍 보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가장으로서 가족을 보호하는 거죠. 규칙적인 생활을 해라, 질서 있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들들한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로 가정이 가족을 보호하듯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다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가 죽을 때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겁니까? 빚을 물려줄 겁니까? 유산으로. 어? 빚을 물려줄 거예요? 재산을 물려줄 거예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루 종일 봄을 찾아도 봄은 안 보이네. 집신이 다달도록 온 산을 헤매였네. 봄 찾는 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울타리에 매화꽃이 한창인 것을 맑은 바람 밝은 달은 진리의 눈이요 높은 하늘 넓은 땅은 마음의 등불 더들 푸르고 꽃붉은 만호 장안에 유진문을 두드린들 주인이 없으리다. 맞지? 내 생명 부처님